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네, 사흘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이면 강원도 내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들이 폐장에 들어갑니다. 3년 만에 전면 개장으로 기대가 컸는데 코로나 또 날씨 때문에 어려운 점이 컸죠. 오늘 이슈 토크에서 해수욕장의 올해 상황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전영철 교수, 강원연구원의 유승각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동해안에 약 90개 해수욕장들이 3년 만에 전면 개장을 했었는데요. 자, 올해 운영 상황을 전체적으로 먼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그 해수욕장은 보통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방학 사이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6월 달에 개장을 하면 주말 위주로 돌아가다가 7월 말입니다.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극성수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8월 15일 연휴 때 네.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앞두고 있고요. 해장 단계로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날씨가 상승하면서 9월 초까지도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5일, 3일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예년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네.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된 것은 강릉에서 아르테미듐이나 아니면 빙상장에서 하는 그 아이스쇼 공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장치를 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만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릉에서 울릉도 그리고 동해 묵호에서 울릉도 가는 그 여객선에도 많은 분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광 패턴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계 관광도 좋았고 그리고 또 강릉의 큰 행사도 도움이 됐다는 말씀. 네. 네, 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이 말에서 나오듯이 보통 해수욕을 중심으로 단순한 관광 행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런 일부분으로서 어떤 다양한 이제 문화 체험 행사가 네. 개최가 된다든지 뭐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론 배달 서비스라든지 네.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볼만한 것들 그리고 좀 체험할 수 있을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진행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단순하게 해수욕 중심의 어떤 낮 중심의 어떤 관광 활동에서 네. 야간까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만족도도 올라가는 어떤 네.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좀 나타난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다고 두 분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0만 명 정도 해수욕객이 많았다는 중간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이터 경우에는 정책의 수립, 평가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인원 집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해수부에서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희가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를 뭐 저희가 일반적인 유료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티켓 판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입장객 수를 방문객 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미 추정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 이동통신사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페르미 추정 방식 같은 경우는 일정 단위 면적당 일정 면적에 몇 명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전체 해수욕장 면적에다 곱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통신사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통신기기의 어떤 그 이동량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페르미 방식을 많이 씁니다. 뭐 다만 이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육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좀 큰 경향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여기에 지자체 욕심까지 더해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약간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 마사지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오차도 지역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통신사 빅데이터가 굉장히 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산이 큽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철 대표 관광지라고 얘기를 하는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부산 같은 경우도 네. 빅데이터 방식은 송정하고 해운대 두 군데서만 쓰고 나머지 그렇습니까? 해수욕장에서는 페르미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네. 집계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마침 이제 해수부에서 한 올 10월 정도면은 네. 요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사지 이런 말도 있군요.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강원도를 보면 속초와 삼척은 차량 대수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강릉은 페르미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광공사에서 보면 데이터랩이라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네. 그 내비게이션의 그 검색 사이트를 좀 보고 있거든요.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보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의 매출액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면 일단은 대충 잡힐 것 같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의 취향과 그다음에 행동 방향을 좀 찾아내는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출발이자 시작입니다. 자, 바가지요금 전대 문제 여기에 관해서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약이 보편화되고 또 지역의 자구적 노력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물가 탓인지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해수욕장 한 달 벌어서 1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관광객들의 패턴이 상시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그 피해는 단기간에 극복이 어렵다. 그래서 뭔가 좀 긴 안목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 요금이 오르고 숙박 렌트카 요금이 오르면서 네.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원도를 찾아주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식에 그래서 평상시에 요금을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해선 KTX가 구축되거나 아니면 중앙선 제2 경부축선이 생기면 그만큼 관광객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집니다. 네. 그리고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연륙도나 그다음에 해저 터널을 통해서 섬들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만의 경쟁이 아니고 전국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강원도다운 마음씨 이게 좀 네. 캠페인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요.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1년의 어떤 그런 그 먹거리 확보를 한 철에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은 관광 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정보의 유통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만족이 그게 큰 파급 효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정보의 어떤 유통이 굉장히 빨라지고 확산 속도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이제 접점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 사람의 불만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 철을 저희가 극복을 하려면 재방문을 지속적으로 네. 다른 네. 계절까지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접점 관리가 안 되고 한 사람의 불만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재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그 구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관광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각 그 의원님 말씀 중에 관광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그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미리 어떻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 단체 관광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 이렇게 관광 동반 형태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거의 초개인화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초개인화.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들의 어떤 맞춤형 그 관광 상품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개개인의 불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불만들이 쌓여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 시장의 불신으로 이제 저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접점 관리를 우선 좀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네. 공급자들 예를 관이라든지 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식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밑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관광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네.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해수욕장의 운영 성과가 네. 방문객 수로 이제 한정되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앞으로의 운영 성과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네. 지역 관광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직접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저희가 지표화해서 다각적인 지표가 생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동해안의 어떤 그런 시장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일단 M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한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들의 취향을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수욕장에서도 활동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자전거를 제공한다든가 네. 그들의 그 뛰어난 그 활동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야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수욕 일변도에서 이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그 인접 지역과의 협력 상품이 좀 개발된다면 네. 서늘한 날씨와 해수욕 이게 이제 일리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성과도 성과지만은 현재 동해안 6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관광 산업의 변화의 가능성, 지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점수로 간단히 주신다면. 일단 점수라기보다는 어느 지자체든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70점, 근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도 나쁘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영철 교수님, 유승각 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